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그동안 14일 연속 지속되어 온 음봉 행진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없고요. 투자 심리도 위축된 모습이 여전한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부터 들려주시죠. 네, 어제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캔들상 움직임도 그런 모습이고, 최근 나흘째 줄어들던 거래도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전략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수의 제한적 등락 속에 종목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한 이유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종가권에 살짝 강보합권으로 올라선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됐고, 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된 모습이죠. 뉴욕 증시 상승 종목은 경기 관련주가 제법 상승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포함된 부분도 의미 있게 평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장중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어제 5장의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최근 주가 움직임은 상승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170선, 60선 이 정도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2170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2140선에 안착을 시도한다면 그다음에 곧바로 70선까지 시도가 가능한 모습이고, 중국장이 최근 들어서 강세 모습, 또 일본이 경기 부양에 따른 모습이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장의 움직임을 장중에 체크하시고, 더불어 니케이 지수 변화 움직임까지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매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가 연속성이 지금은 나타나질 않고 있죠. 하루 이틀 매수했다 팔고 다시 또 매수하고 이런 부분을 보이는데, 위에 보시는 게 선물 수량 매수고 밑에가 금액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선물 매수 움직임, 선물 매매, 매수뿐 아니라 매도까지 포함한 선물 매매 움직임이 시장 변화에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주목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주목하실 부분이 환율의 변화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환율 빨간색이 우리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고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된다면 당연히 관련 종목분들의 희비는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 이러한 모습은 내년까지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내년에 1,050원, 심지어는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1,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화가치 강세 추세가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어쩌면 당분간 추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도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유동성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역할이 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환율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급과 환율 또 중국 시장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지선과 저항선 살펴주시지요. 일단 지수는 크게 변화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타이틀에 드렸었는데, 지수는 제한적인 등락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살짝 강보합을 보였지만 야간 선물 시장은 소폭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마 이 모습이 우리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 두 가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 어저께 1941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아마 이 지수 때의 큰 변화 없는 저점을 만들어줘야만 까만색이 표시된 이평선,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표시된 이 까만색 이평선이 5일선인데, 이 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1940선 전후 움직임에서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수의 저점은 1940선, 어제 지수가 살짝 눌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았고요. 반등 시의 모습도 큰 폭의 급등이 진행되기보다는 5일선과 21선의 중심선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커서 움직이는 부분이 5일과 20일의 중심선입니다. 바로 이 선에서 1955선까지 1940과 1955선으로 하단과 상단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좁은 흐름이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럼 주식과 현금 비중은 8대1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볼까요? 네, 주식의 변화는 주진 않겠습니다.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 그 주식 20%, 80%죠. 80%의 비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에 기존에는 이제 중소형주, 최근 들어선 중대형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당분간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유효한 모습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수급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80% 비중 유지하는데 매매에 활용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봐야 되겠죠.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관심 가질 만한 그 부분과 종목들 들려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유효한 종목 쪽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솔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는 어제 그제 양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화면 보시는 대로 상승 이후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도 음봉이 상당히 길었죠. 따라서 지금 21선이 깨져버린 상황이고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시면 21선이 5일선에 치여서 단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드크로스는 매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실전에서는 데드크로스는 그만큼 조정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부분, 만원권 아래권역을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맞춰서 부합될 수 있는 모습에 수급적인 면은 뭐 크게 우려스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G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관련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뉴욕 증시에서 상승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뭐 부합된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GS를 포함한 석유 화학 업종들의 움직임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확인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화면 보시는 대로 자, 이렇게 GS는 거의 2달간 제자리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단기선 간의 접점이 만들어질 거고 중기선까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하반 경직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어제 분봉을 좀 보게 되면 장 중반 이후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들이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매물대 또 저항선의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눌리는 시점 아마 21선 언저리까지의 저점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접근하신다면 짧은 단기 수익 확보 가능한 종목으로 두 종목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한솔재지 차분하게 주가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GS도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연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